야, 이 마이크 적응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들어와. 기현이 들어와. 어서 와. 기훈아, 거기 밖에 그 자료 다 들고 오고 빵하고 음료수도 가져오면 돼. 야, 이 마이크 쓰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 이상하다.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내 말 잘 들리지? 네. 일단은 새 학기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딱 이 어떤 계기가 필요해. 터닝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다. 자, 근데 그 터닝 포인트는 굉장히 우연히 올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일 텐데 들어오세요. 뭐든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뭔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취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즐겁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지껏 15, 16 살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삶이 정말 창창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내가 이걸 기획한 거는 뭐 내가 너네들 새학기 하는데 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건 없어. 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작은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잘 좀 들어주길 바래. 자, 이 내용은 한 10년쯤 전에 선생님이 예전 학원에서 내가 직접 자료로 만들고 그리고 네 앞쪽으로 와도 돼. 네 앞쪽으로. 여기도 왔어. 편하게. 이쪽으로. 거기 앉아, 뒤에 앉아도 돼. 자, 그래서 너 있잖아. 저기 자료 없는 사람들 자료 좀 줘. 일단 족발 한 판. 자, 자료 없는 사람은 저 친구한테 자료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겠다. 자, 그렇게 누구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세상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 사는 것 같고 똑같은 가게 있고 똑같은 장사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저기에 있는 뭐 학원 그리고 병원 그리고 식당 다 있지만 저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것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의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훌륭한 삶을 위해서 자,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의 수능 모의고사 만점 받는 놈이 수능을 앞둔 그날 당일날 교통사고 나서 죽어.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걔는 그동안 공부 헛수를 했냐. 자, 그건 모를 일입니다. 반면에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쳐대는 새끼가 그런 놈이 로또 쳐맞아가지고 완전 대박 나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겁나게 편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공부라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고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놓여 있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 공부를 회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명도 나 이거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해. 난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아직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가 소화해낼 것인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고민은 굉장히 깊이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정말 질질 시체처럼 끌려가는 그런 재미도 없고 정말 비굴하고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는 여러분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이고요. 그렇다면 자, 미래는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죽을 수도 있고 로또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공부를 할까요? 죽는데 로또 맞는데 그것은요. 로또 맞을 확률, 죽을 확률은 지극히 작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확률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확률을 우리가 하루하루씩 높여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정말 주도적으로 이 확률을 높여나갈 것인지 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이제 새 학기야. 그럼 이제 학교에 가. 학교에 가서 학교라는 곳, 학원이라는 곳도 뭐 중요하지만 학교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벌어나는 일은 그 바로 여러분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그럼 그런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 좀 건너뛰었는데 우리는 입시라는 것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아까 공부를 피해갈 수 없듯이 입시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입시라는 것은 말하다시피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그리고 그 이상이 되지만 입시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딜 가더라도 입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자, 만일 그렇다면 기훈아 저기 밖에 문 좀 닫아줘. 이제 문 닫아도 될 거야. 자, 입시를 그거 말고 그 밖에 문. 됐어. 입시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커드 선생님 모셔가지고 커드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분명히 그거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씩 잘라 1분씩 짤 보내주니까 그거 좀 봐. 조회수 0회 만들지 말고. 알겠어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입시에 성공하고 싶다면 입시에 관심을 가지세요. 비록 지금은 내가 모르고 일천하고 뭔가 나하고는 먼 얘기 같지만 한 발 한 발 그게 조여옵니다. 그때 무방비 상태로 내가 그걸 맞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준비를 했다가 내가 찌를 것이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알겠습니까? 다 던져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입시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부분 보면 입시라 그러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잘해야 된다. 그리고 뭐 수학은 뭘 해야 되고 영어는 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자, 요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빌려줄게. 고교 진학 전 갖추어야 할 요소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자, 길게 얘기 안 하고 자, 여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나 혼자 뭘 공부할 건데? 학원에서 던져주는 숙제 하기도 바빠요. 학교에서 수행하라는 수행평가 하는 것도 바빠요. 자, 그게 자기주도 학습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요, 분명히 달라요. 자, 그 방법을 내가 오늘 알려줄게.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지. 자, 여기에 보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이 필요하고 장기 기억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사고력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이게 자기도 학습으로 연계되면 수능 대처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일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학교 수업을 하겠죠. 학교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앞에 이 노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할 것이고, 모든 내용은 여기에 지금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오늘 한 이 강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던진 건 얼마 안 됐지만 나는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알려줘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는 뭔가 하면은 보통 학생 3만 명. 그리고 얘는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지. 그지? 얘네들의 공부 방법을 비교해봤어. 자, 보통 애들은 공부 그러면은 암기와 문제풀이가 공부법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나 서울대 가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좋은 대학교 간 새끼들은 뭐야? 반드시 이해한 뒤에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간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그리고 얕게, 자, 얘네들은 얕게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얘는 굉장히 깊게 공부한대. 아, 고사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가끔씩은 중간중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서 전체 윤곽을 파악한 후에 다시 깊이 들어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공부 재미없고 공부 재미있대. 재수없지. 공부를 해도 내 것 안 된 것 같으면 즉시 학원에 간다. 학원에 의존해. 근데 얘는 내 것이 되었는지 될 때까지 그 부분을 반복한다. 참 고상합니다. 고상한데, 자, 오늘 공부 방법은 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공부는요, 두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 딱 모아서 내신 공부시키죠. 대신에 우리가 방학 때, 그리고 내신이 연기 안 된 그런 날에는 단어 외우고 독해하고 문법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으로 나눠집니다. 뭐라고? 기반학습과 시험학습. 자, 이 기반학습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왜 뭐 내공이라고 그러지? 내공. 그리고 선생님 요번에 이전에 시험 본 거 그 베이스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공을 영어로 옮기면 베이스예요. 자, 그 베이스 테스트인데 기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큰 어떤 그릇에 아주 넓은 지식을 차곡차곡 담아가는 과정이에요. 반면에 시험학습은 말 그대로 타겟되는 시험이 있어요. 내신 범위가 있는 시험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깊게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이 있는데, 자, 기반학습은 개념을 이해하고 기초적으로 응용한다. 시험학습은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 유형을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알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시험학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암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복 숙달이 시행이 되는 거죠. 아마 내신을 대비해본 친구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학교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학교에서는 시험학습이라는 걸 별도로 가르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험학습은 학원에서 시험을 앞두고 가르치는 게 그게 시험학습이고,
학교에서 내신 대비한 인간공사 점수 한다고 그거 따로 뭐 보충 수업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학교 수업은 바로 저 기반 학습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반 학습을 정말로 훌륭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예습, 수업, 복습 사이클을 제대로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예습이라는 건 뭐예요? 예습은 수업 집중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적 쇼크를 준다는 이게 무슨 소리야? 어제 내가 어떤 반에서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 성교육을 하면 애들이 초집중을 해가지고 다 듣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거기에 겁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생겼어. 근데 걔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걔 전화번호 뭐야. 자, 그런 얘기를 우연히 스쳐 지나가서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게 내 머리에 와서 목같이 박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꼭 알으라고 정말 짧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습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 수업 내용이 나한테 뭐 성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관심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예습의 정의예요. 예습은 그 내용을 내가 100% 안다? 그건 미친 짓이야. 내가 이 내용이 뭐에 관한지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의 지식이 있지. 자, 스키마 해봐. 따라해봐. 스키마. 자, 이 스키 타는 게 아니고 스키만 뭔가 하면은 배경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배경 지식을 다 자기 머리에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나름의 의견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부분 싫어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죠. 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습은 바로 그거고, 자, 이 수업은 기반학습의 50%를 보조하고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아마 나는 좋을걸요. 물론 다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수업 6, 7시간 중에 한 32시간은 아마 좋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졸더라도 멍 때리는 그런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내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뭐부터 의심해야 되느냐? 너네 수업들을 제대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특히 학교 수업.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수업이야말로 제일 존중받아야 되고 제일 정말 금싸라기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졸거나 자고 있지는 않죠. 돌아보세요. 자, 그리고 복습은 내가 이렇게 증폭된 것을 수업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내 건덕지가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이 내 머리에 좀 남아있겠죠. 자, 그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전에 막 부어가지고 내 머리에 조금 남아있는 기억의 잔상들. 그게 단기 기억입니다. 복습이라는 것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그 단기 기억을 나의 장기 기억, 다른 말로 나의 진짜 배경 지식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바로 복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할게요. 자, 이 내용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자, 일단 예습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습. 자, 예습은요. 자, 보통 예습을 하려면 책을 다 집에 싸들고 가가지고 집에 밤에서 오늘 내일 이거 과목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것 같고 이렇게 보겠죠. 자, 그건 예습, 그렇게 예습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습하면은 못해요.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실천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통 45분 수업인가? 중학교는 45분 수업하고 그리고 10분 쉬죠. 그리고 45분하고 10분 쉬죠. 자,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요. 자, 쉬는 시간을 활용하라고 해서 그 10분 동안 공부를 하는, 계속 공부를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쉬는 시간 10분 중에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한다고 앉아있어. 봐. 저 새끼 뭐야? 재수없네. 자, 이런 얘기 들어요. 자, 그런 얘기 안 들으면서 내가 무리 없이 예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자, 수업 전에 5분. 자, 수업 전이라는 것은 종소리 땡치기 5분 전이 아니라 선생님이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걸어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걸어와 가지고 교단 앞에 서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 있겠죠. 바로 땡 하고 수업 들어가지 않잖아요. 정말 본론부터 땡 들어가기 전까지 나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앞에는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상황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누구 왔나?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5분을 활용하. 그 5분을. 자, 근데 이 5분은요, 뭐 국영수 사과 여기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분명히 여러 개의 지식을 배울 겁니다. 음악, 한문, 뭐 사회, 체육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어요. 하다못해 체육, 기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버리면 그거는 뇌가 망해버려요. 일단은 중요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가 거기에 마음과 몸이 가게 돼 있어요. 하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걔는 내 머리에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예습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습은 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자,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 있잖아. 요거는 여기서부터 자, 일단은 자리에 앉아. 학교 자리에 앉아. 앉은 다음에 교과서를 펴. 교과서를 펴는데 대략 오늘 어디를 배울지를 찾아. 그 찾는 과정, 자, 보통 이렇게 교과서를 넘기면,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어디 교과서 좀 보내라고 했는데, 이거 안 보내놓은 자, 이게 지각 변동과 판구조론이라는 지식이에요. 자, 이거, 그리고 뭐 이거, 이런 거, 교과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에서, 아, 저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지구, 자, 교과서들이 대체로 보면 뭐 이런 거, 지구의 내부를 어떻게 조사할까? 그리고 단원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제대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얘하고 얘예요. 교과서는요,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바보짓을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기에 있는 그림 하나, 여기에 있는 글씨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거기다 낙서나 하고, 거기다 옆에 뭐 화살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옆에 친구한테 편지나 쓰고 그러지 않았어. 그건 왜? 그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교과서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교과서 말 그대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텍스트. 그 교과서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딱 펼친 다음에 한번 쭉 봐. 뭐 여러 가지 뭐 단계가 있는데 뭐 쭉 보고 목차를 배우고 하는데 일단 쭉 봐. 쭉 보고 나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 지식을 보면서 이렇게 쭉 한번 이걸 꼼꼼히 다 읽을 수는 없죠. 한번 전체를 쭉 스캔을 하면서 목차를 살펴보기. 자, 목차를 보면은 대체로 뭐 예를 들어 갖고 국사 같은 경우는 뭐 세종시대 그리고 뭐 선조시대, 선조시대 뭐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목차 전체에서 얘가 어떤 부분인지 그 흐름 전체에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전체 중에 이 부분이구나.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지금 투부정사는 이 전체 많은 것 중에서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하는 그 단계. 그리고 단어명 확인하기, 학습 목표 확인하기, 교과서 훑어보기, 도표 그림 스캔하기, 그리고 나서 질문 만들기.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뭐를 물어봐야 될 것인지 선생님한테 직접 안 물어보더라도 내가 이게 궁금하다. 그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캐치하세요. 하나만. 내가 이 수업에서 요 질문만큼은 내가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요 질문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한 줄 예습 복습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펴면 이게 나와요. 그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노트를 딱 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왜 5개일까? 그렇지.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리고 주말. 요건 주말인데,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칸에 보면은, 2023년 X월, X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지?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이제 3월 2일은 여기 목요일부터 쓰면 되겠네. 자, 당장 내일, 그러면은 뭐 그냥 하는 김에 목요일 날 봐봐. 목요일 날. 자, 목요일 날 1교시가 예를 들어서 사회야. 사회고 단원명이 있겠지. 그 단원명을 한번 딱 옮겨 써봐. 지금 말고. 그리고 나가지고 한 줄 예습 질문이 나오는데 내일 한 번만 실천해봐. 첫 시간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되는 내용을 쭉 보면서 내가 작은 질문, 이 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찾아갖고 거기 적으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지진은 왜 일어날까? 그리고 뭐 지진파는 뭐 어떤 파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나왔다. 저 밖에 좀 뭐 작사는 이따가 소금파에 한번. 자,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예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습이 뭐라고? 지적 쇼크,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이게 요 내용, 요 플로우가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보면 대중소 단어명 제목을 확인한다. 제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한 줄 학습 목표를 적는다.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쭉 읽다가 내가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표시를 한다. 그리고 수업 내용,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좋다. 수업 내용을 상상해. 여러분, 상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상을 하다가 그 상상이 빗나가잖아. 그러면 그 빗나간 내용을 내가 기억하게 돼.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면은 이러지만 저 새끼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 훨씬 더 자극이 강하게 와요. 예를 들어 공부를 애가 굉장히 맨날 나한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되게 못되게 구는 거야. 야, 너 왜 그래? 야, 너 나 그렇게 안 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반면에 맨날 나한테 승질이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그런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되게 친절하게 행동을 해. 난 네가 나를 싫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러잖아. 뭔가 거기서 감동과 배신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해. 그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진짜 공부예요. 머리에서 그 내용이 돌아가게 돼. 이제까지는 그냥 죽었다면 그 내용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목표에 근거해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훈련과 몇 번 해봐야지 이것도 잘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딱 한다고 들어도 바로 이렇게 막 답이 나오긴 힘들지만 해보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하기고. 두 번째, 학교 수업에 목숨을 걸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공부 진짜 수능이나 내신이나 결국은 학교 수업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수업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자, 학교 수업을 멍 때린다? 그러면 걔는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볼게요. 수업을 들은 놈과 안 들은 놈은 두 달 만에 240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40이면 무려 10일이에요, 10일. 그 10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뭡니까? 공부만 한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교 수업을 하나씩 잘 챙겨가는 것은 특히 시험 닥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세이브 시켜줍니다. 그렇게 세이브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몰입을 하면은 분명히 성적은 굉장히 오르겠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수업에서 원인을 찾아요. 학교 수업에서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학교 수업을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교 선생님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선생님이 누가 들어오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 선생님은 좋아. 좋은 선생님은 내가 수업 잘 듣지. 그럴 수도 있겠지. 눈도 자주 마주치고. 그지? 그런데 막말로 좀 이상한 선생님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맨날 그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누구 대식이 무슨 누구 이러잖아. 그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과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그런 정말 너무나 눈에 보이는 잘못이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수업을 듣고 내가 수업을 임하는 시간만큼은 그 선생님을 대한민국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앞에 서 계시는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치고 나를 이 부분에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존중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듭니다. 분명히 담당 선생님 누구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잘 가르쳐 못 가르쳐.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존중을 하세요. 그래야 학교 수업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교과서 노트만 봐도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조성훈이 같은 놈은 책에 보면 없어. 작년 그 내신 때 보면 깨끗해. 유준은 누군 낙서만 해놔. 자, 교과서에 있는 낙서는요, 절대 집에 가서 내가 교과서를 펴서 낙서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낙서는 100% 수업 중에 이루어진 낙서예요. 왜? 낙서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 집중을 해. 그지? 그러면 공부가 되겠냐고. 낙서의 양은 수업 안 뜸과 비례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수업 성공의 열쇠, 경청과 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어야지. 수업 시간에는 눈을 마주치라고. 아이 컨택. 왜? 내가 눈이 맞아야지 이 선생님도 나를 봐. 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100% 이해하는데 나를 쳐다보는 새끼한테 내가 관심을 주게 돼 있어. 안 그렇겠어? 딴짓하고 있어. 딱 보면 보여. 여러분들이 가린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쟤는 내 수업을 듣고 있구나. 쟤는 듣는 척하고 있구나. 쟤는 앉아하는 척하고 있구나. 다 보인다고 그거. 그게 교단의 힘이에요. 이 앞에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애들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자는 걸 전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채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을 쳐다볼 것, 그리고 선생님을 바라볼 것, 존중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됐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적어. 자, 적는데 이거 적자생적. 적자생적이 뭐죠? 원래는 이게 적절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건 진화선에 있는 어떤 이론이야. 근데 이게 좀 짝퉁으로 적는 것만 살아남는다. 적는 것. 자, 그런데 필기를 할 때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죠. 그거는 좀
좀 수가 낮은 필기입니다. 물론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기본적으로 시간도 빨리 가고 집중도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요약해서 적는 게 최고의 그 필기 방법입니다. 선생님 불러주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해줄 텐데 그걸 내 나름대로 요약을 한다. 요약을 하는 게 뭐죠? 요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덜 중요한지를 내 머리를 한번 필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 내용을 걸으면서 그 걸리는 내용들이 내 머리에 남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냐? 뭐 조선시대 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하는 과정에서 내 머리에 남는 게 많아집니다. 자, 요약들 비법. 그리고 자, 잘 봐. 손으로 기록한 정보는 34%가 남아요. 이것도 그닥 대단한 양은 같지 않은데 보면 여러분들 중에 난 머리로 기억할래 그냥 안 적는 놈들 있지. 그 5%만 남습니다. 난 안 그래? 안 그러면 뭐라는 거야? 암만 똑똑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메모. 왜? 자기 기억의 한계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적잖아? 적으면 그건 알게 돼요. 하다못해 한두 장 이렇게 깔짝대도 그게 나중에 그 어떤 기억의 소스로서 그 어떤 작은 메모 하나가 내 기억의 소스로서 작용을 합니다. 교과 그 학교 필기에서 그래서 이 메모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필기는 뭐다? 필기는 수업을 교과서에 옮기는 효과적인 필기입니다. 필기는 교과서에 하나. 자, 수업할 때 교과서에 적고 노트에 적고 어디 딴 데에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힘들어요. 교과서에 학교에서 프린터 나눠주겠죠. 그러면 정해. 나는 이 수업은 여기만 적겠다. 요건 여기만 적겠다.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적으세요. 모든 자료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좋겠죠. 잠깐 얘기한 거고. 자, 여기에 보면 자, 공신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의 필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봐봐. 글의 종류, 수필, 성격.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쓸 텐데. 자, 자유의 대조적 의미 이건 뭐 그리고 이렇게. 자, 일단 딱 봤을 때 눈에 탁 들어오죠. 글씨가 또박또박 잘 돼 있죠. 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그건 뭐다? 글씨가 뭐 예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라 글씨를 잘 쓴다라는 거는 내가 이 쓰는 내용에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필이라도 내가 이게 정성을 들다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필기에 정성을 들이면 내가 필기를 글자를 못 쓰는 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글자가 이상하게 날아가더라도 정성을 들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컬러링이 많죠. 컬러링. 자, 컬러링을 활용을 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보면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막 적는 애들이 있어.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형광펜은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렇게 확 뜰 때 쓰는 거지 글자를 쓰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색깔이 정말 중요해요. 색깔은 직관의 근원이에요. 색깔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가거든요. 교통신호,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색깔이잖아요. 그걸 딱 노란색이면 눈에 확 띄지. 그리고 뭐 빨간색이면 눈에 또 띄지. 근데 뭐 검정색이면 또 나름의 분위기가 있죠. 색깔은 아무튼 중요해요. 컬러링을 잘 활용하라. 자, 이런 거. 이제 영어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많이 적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면 적어 놓을수록 내가 나중에 이게 필요한 경우 봤을 때 이거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의 상황을 내 머리로 다시 리마인딩 할 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봐.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표기를 하고 밑줄을 긋고 색깔펜 쓰고 그리고 교과서에 없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중요한 내용을 적어주실 때가 있어. 그럴 때 이걸 추가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낭비예요. 교과서에 분명히 있는 내용을 내가 옆에다가 또 적는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있는데 또 썼어.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내용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면 되지. 자, 그러려면 교과서 일단은 수업을 제대로 듣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줄 그어져 있고 별표 쳐 있고 그리고 뭐 선생님의 설명을 요약해서 듣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추가적인 내용만 적는다. 선생님이 불러주는데 교과서에 있어. 그럼 줄 그으면 돼.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표를 많이 그리세요. 표를 그리는 여러분들 표 그리려면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지. 관계대명사, 사람, 사물, 뭐 이렇게 있잖아. 그걸 때 기본적으로 뭐냐? 그 안에서 내가 표를 만들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생각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머리에 남습니다. 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니라 그거는 가로 세로에 의한 논리적인 합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표를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이었어요. 자, 마지막 복습. 자, 예습은 한 줄 노트에 하고 복습은 겁나게 교과서에 때려 넣고 나머지 복습이에요. 자, 복습은 적절한 시점에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업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그 일주일 지나서 또 보면 그게 뭐 수업 내용이 기억이 나겠어? 절대 안 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걸 반복 숙달하라. 이 반복 숙달을 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아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결국 이 복습이에요. 학교 수업과 연계되는 그런 반복 숙달. 자, 이건데 자, 그렇다고 그 복습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면. 자, 혼자 소화시키도록 하라.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복습을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혼자서 지식 소화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얘기는 요걸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이건 좀 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 사실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걸 하면은 금상첨화돼요. 중학교 때부터 이 공부 방법과 이 흐름을 내가 캐치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성숙하고 더 정밀하게 타겟할 수 있죠. 자, 이게 뭔가 하면 그 에빙하우스라고 해서 뭐 집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야. 에빙하우스의 망각백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자, 좀 전에 누가 했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자 10분 지나면은 이게 80%, 한 70% 기억을 한대. 그리고 하루 지나잖아. 자, 이 하루 지나면서 자겠지. 자고 일어나면 기억의 거의 대부분 난다. 자는 어떤 시간은 그렇게 기억을 날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떨어지고 뭐 한 달 지나면 거의 뭐 다 까먹지. 자, 이런데 복습을 하면 자, 복습을 언제 한다? 요 10분 동안 요 사이에 복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내려오는 게 이렇게 깡충 떠요. 이렇게 깡충.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1일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한 이 정도의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선 사이의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양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죠. 자, 복습하는 요령. 자, 수업이 끝났어. 그리고 내가 필기 열나 적었어.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 노트. 자, 노트 봐봐요. 노트 아까 그 예습 썼지. 한 줄 예습 썼지. 그 옆에 한 줄 복습 요약이라고 나와 있죠. 요약.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요약에는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내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머리에서 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몇 개가 기억이 나겠지, 그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게 중요한가, 저게 중요한가, 뭐 이게 덜 중요한가 하는 그걸 하면서 또 내 머리에서 생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억이 더 깊어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로 복습. 자, 아까 얘기했죠. 한 줄로 예습하고 한 줄로 복습한다. 수업 잘 듣는다.
이게 실체예요. 수업이 있으면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한 줄로 질문을 만들어내서 적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많은 지식 중에 어떤 게 가장 핵심인지를 내가 걸러 한 줄로 적는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한 줄 예습과 한 줄 복습의 실체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제시하는 거. 제시가 아니고 무조건 해요. 여기서 해봐. 해. 부딪혀야 돼. Just do it. 나이키 그 로고에 보면 Just do it이라고 있어. 어렸을 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가 부딪히는 게 부딪혀야지.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도 내 걸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부딪혀. 부딪히고 하다못해 부딪혀서 안 되면은 그 우회에서 뭔가 또 얻게 돼요. 가장 나쁜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있는 거야. 가방에 넣고만 있는 거야. 내가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부딪혀. 또가 되든 개가 되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좀 힘들 거예요. 왜 힘든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줄 예습, 한 줄 수업, 복습 여기에 한 칸 더 나가서 더 뭔가를 할 자신이 있다면 비법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책하고 프린트에만 적어나가면 정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노트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요. 이건 전 과목 다 하기는 힘들 것이고 중요한 과목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험 공부할 때 해봤을 거야.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옮겨 적고 이렇게 뭐 이렇게 노트 이렇게 정리해봤을 거예요. 그럼 쏙쏙 잘 들어오지. 그 왜? 내 머리에서 이제 이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요약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봐봐. 수업 들었지. 한 줄 복습했지.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것까지 하면은 거의 기억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쌓이면서 이건 내 장기적인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반복 숙달을 해버리고 여기에 뭐 필기 내용 적고 뭐 인사 인정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필기 프린트를 압축해서 정리, 압축. 그리고 내용 사이에 여백을 많이 둬서 내가 이 내용에 빡빡하면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루스하게 뭔가 공간이 있죠. 여유가 있잖아. 그럼 여유가 있으면 그 내용들이 내가 뭔가 접근할 만하고 뭔가 만만하게 보여요. 그리고 추가적인 의문점 적고 마지막에 학습 목표로 요약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딥 앤 백이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은 그냥 중얼중얼이야, 중얼중얼. 자, 중얼중얼. 보통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거 있죠. 중얼중얼. 뭐 혼자 중얼중얼. 그게 뭔가 하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거를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읽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삼국시대에는 뭐 까먹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때 제일 전성기였고 장수왕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쪼그라들었고 백제는 뭐 근초고왕, 신라는 뭐 무열왕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자 머리로 중얼중얼 생각하는 거지. 자, 가장 완성된 지식은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을 때 완성이 될 겁니다. 들어서만 아니에요. 내가 왜 보면 수학학원들 중에 강의하는 아이들 때, 그지? 그게 뭔가 하면은 지식이 정말 가장 고도의 지식은 내가 그 지식이 내 머리에서 체계화돼가지고 입으로 나올 때가 가장 완벽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말고 자꾸 입으로 내뱉으려고 그러세요. 토부정사에는 토부정사의 용법에는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혼자서 중얼중얼 따라해봐. 중얼중얼 하란 말이야. 괜히 뭐 누구 욕을 중얼중얼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 내용을 내가 내 입으로 틀려서 좋으니까 마구마구 내뱉으라고. 내뱉는 과정에서 머리가 삑삑 하면서 돌아가요.
삐그덕삐그덕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중얼중얼 하는데 자 여기에 deep and back이라는 건 뭔가 하면 deep이라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어떤 과학적인 뭐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오늘 배웠어.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지만 그거와 관련되는 나의 전반적인 지식이 있겠지. 뭐 간단하게 일단 역사를 좋아하니까 뭐 메이지 유신이 있다고 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자, 메이지 유신은 기존 뭐 막부 체제를 붕괴시키고 뭐 이런 뭐 일본 역사가 있다고 쳐. 그랬을 때 원래 일본은 사무라이 나라잖아. 그 사무라이 나라에서 무사가 1등이고 그리고 그 쇼군, 그 황제가 1등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이 됐으니까 다 뒤집혔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 들어온 지식의 간극을 자꾸 좁혀나가는 거죠. 그걸 뭘로 한다? 입으로 내뱉는다. 근데 왜 그랬지? 이상하네? 이상한 애가 왜가 자꾸 나와야 돼요. 내가 자꾸 이거 왜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나오면 걔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 토 안 달고 맞아요. 그렇겠죠. 관심 없죠.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자꾸 깊게 생각하는 그거 이게 딥이에요. 그리고 백은 뭔가 하면은 목차.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저기 뭐 국사 얘기를 하다가 뭐 삼국 이거 하다가 뭐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진흥왕 순수비라고 알지? 진흥왕 순수비. 그 진흥왕 순수비가 보면 그 진흥왕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순수는 무슨 의미가 하면 순찰 돌았다 그 소리야. 그 진흥왕이 이 새끼들이 밖에서 나라를 잘 지키느냐 싶어가지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비석 세우고 저기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해서 뭐 단양적성비 어디 적성비 쭉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진흥왕의 순수비까지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진흥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몰라요. 진흥왕 어느 나라 왕이? 신라. 자, 이건 뭔가 하면은 내가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있지만 가끔은 진흥왕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 그리고 신라 중에도 그냥 삼국시대의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가 통일신라 어디쯤에 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목차는 논리의 끝판왕이에요. 모든 교과서에 순서가 있죠. 순서. 여러분들 목차를 한 번도 제일 깨끗하잖아 보니까. 왜? 안 보니까. 그러나 목차야말로 논리의 끝판왕이에요. 그 논리는 너무나 정밀해가지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 정도의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목차 속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자, 그 목차들의 옆에다가 자꾸 이렇게 화살표하면서 이렇게 자꾸 뭔가 쓰지. 그게 뭐가 된다? 마인드맵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맵 들어봤지? 마인드맵 보면은 뭐 많이 하잖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면 봐봐. 뭐 투부정사 화살표 이렇게 뭐 생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은 뭐 어양파족도, 어류, 뭐 양서류, 이신방, 이심실, 그리고 뭐 성질이 옹수파, 이렇게 이렇게 쭉 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뭔가를 써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게 나아가는 딜이 되는 거고, 그 내용이 목차에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내가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딥과 백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사고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스키마, 아까 얘기했지 배경지식. 나의 배경지식을 이 공부맵을 통해서, 공부맵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마인드맵,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내가 어디에 있지 확실히 이해해놔. 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지? 왜? 아무튼 이 과정. 자, 그래서 뭐 이거 쭉 있어도 이거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훑어봐. 뭐 얘기해서 잘 모르잖아.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력은 뭔가 하면은 사고력은 딴 거 없습니다. 사고력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영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주어가 있고 어딘가에는 동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 기본 원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목적어, 보어 이런 건 다 안 떠오르더라도 아 얘가 뭐 했구나. 그 얘가 뭐 했구나 그것부터 생각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가지를 쳐나가는데 결국 사고력이라는 것은 가장 명백한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자꾸 붙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이 뭐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 사고력은 수능하고 100% 직결됩니다.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좀 전에 봐봐. 예습 수업 복습을 하면은 보세요. 학교 내신 뭐 당연히 대비되겠지. 거기서 나오는데 뭐 장난하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딥앤백 하면서 내용을 점점 심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생깁니다. 사고력이 생기면서 결국은 뭐다? 수능까지 더 나가서 논술까지. 여러분들 논술이 글 잘 쓰는 사람이 잘 맞는 그런 시험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죠. 논술은 정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생각을 해서 정답을 유도해내는 시험입니다. 뭐 그거 보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그거 잘할 것 같은데 그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하면은 모든 공부의 센터가 강력해집니다. 그 강력한 센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탄탄한 실력으로 시험을 즐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신하기 전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전혀 확실하겠어. 자,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네. 그 마지막으로 딱 5분만. 목표가 있잖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없으면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봐. 그 목표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어제는 뭐 몇십 개 맞았는데 내일은 얼마까지 맞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 그러고 나서 해봐. 그 목표가 주는 적절한 그 기대감.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상상하는 그 즐거움. 그게 사람을 설레게 만든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너네가 바라는 정말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그걸 해냈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상상력이 중요해요. 상상해봐. 내가 뭐 하다못해 뭐 어느 대학 무슨 과 상당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기분 안 좋아져? 기분 좋아지지? 그 좋아진 기분을 내가 느끼라고. 느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난 일이 아니야. 그게 못 이룰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되돌아오면은 내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자, 작은 변화를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정말 근데 저 큰 목표라는 것도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면은 양이 쌓이잖아. 양이 쌓이면 질이 변하게 돼요. 보면은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이 안 끓죠. 처음에는 그냥 냄비에서 뭐 가스레인지에서 뭐 불이 막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연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양이라는 열이라는 양의 에너지가 많아지면 물이라는 상태가 수증기로 변합니다. 그죠? 작은 것들이 쌓이면 질이 변합니다.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인간,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변화가 한 명의 어떤 그게 작은 어떤 실천들이 쌓이면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는 인간 자체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마 선생님 카톡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선생님 카톡이 밑에 스몰 어게인이라고 항상 적어놓지.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큰 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 본 사람이 내 다이어리 보면 안 되겠지만 내 다이어리 딱 보면 그날 해야 될 일을 한 20개가 넘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 못해요. 그럼 뭐라 오늘 상담 전화 얼마 뭐 해야 되고 오늘 뭐 직원들 급여 보내야 되고 오늘 수업 준비해야 되고 오늘 뭐 저기 인증시험 그 점수 통계 데이터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저기 세무서 가야 되고 뭐 하고 쫙 적어놔요. 근데 그거를요 내가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근데 비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을 작게 다 쪼개
근데 쪼개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담을 한꺼번에 5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엄마한테 상담 하나, 그리고 점심 때 어디 갈 때 차에서 전화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작은 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 정성을 다 바치세요. 작은 거 정성을 바쳐서 자, 봄이 오잖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 뭐 반배정 망했다. 반배정 완전 뭐 우주 체감 뭐 그렇게 막 적어놨던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에요. 반에 누군가 있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내면 걔네들도 여러분 편이 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잡아당기고요. 기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변화를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뭐야, 잠깐만. 그 갈 때 그 절대 그냥 쓰레기 그냥 너네가 알아서 가져가. 알겠어? 그걸 여기 놔두지 말고. 그리고 수고했어. 네.